중국에는 한국에서 뭔가 했다 하면 따라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불매운동인데요. 원래부터 한국에 관심 없었다. 한국 좋아했지만 이제는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등 이러한 풍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더 힘들다고 하죠. 그 와중에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돈줄 나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상해 국제식품박람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의 식음료 종사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AI를 활용한 홍보와 체험관, 셰프를 동원한 쿠킹쇼 등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깊게 각인시켰다고 표현했는데요. 먼저 바나나 우유는 한국에서 한번 맛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중국에서 2배가 넘는 가격임에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 고급 과일의 대명사이자 어린이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과일이었던 바나나 향과 설탕을 첨가했을 뿐이지만 이러한 맛을 가진 우유가 없었다는 점과 유통기한이 긴 멸균팩을 사용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우유로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수많은 소수 민족들의 식생활로부터 나온 말, 낙타, 염소 등의 유제품이 조금씩 다른 맛을 띠고 있어 우유의 맛과 향을 첨가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에서 발표한 중국인 바나나 맛 우유에 푹 빠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바나나 우유가 대도시에 보급된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고급 우유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더욱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이제 일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생활에 자리 잡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비비고의 만두인데요. 2010년 중국 진출할 때만 해도 수십억 원에 불과했던 중국 법인 매출이 2015년 가파른 매출 상승을 보이면서 2018년엔 500억 원을 돌파했죠. 20년엔 온라인 쇼핑몰 1위를 하면서 연매출 1조를 돌파했고 지난해 실적 공시에 따르면 식품사업 연간 매출 10조 원을 넘겼는데 이 중 60%가 해외 매출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치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때 지금 김치를 지칭하는 신치가 아닌 한식 파오차이라고 표기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질타를 받아야 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의 식품법에 따라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파오차이로 표기해야 판매를 허가하겠다는 답장을 받아 일어난 해프닝이었죠. 중국 식품업계의 절대 다수는 박리담의 형식으로 저렴하게 많이 파는 작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비고는 이를 역행해 다소 비싼 가격의 고급화를 추진했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엔 실적이 저조했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싸더라도 확실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가 맞물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 트렌드로 빛을 보는 한국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풀무원인데요. 풀무원의 두부도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부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중국이기에 초반엔 현지 업체들에 밀렸었지만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인 의견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인 결과 작년엔 중국 시장 톱3를 차지했죠. 한국 중화요리계의 전설 여경래 셰프님도 중국인 손님들에게 두부 요리를 내갈 때면 중국 두부보다 식감이 훨씬 좋다며 극찬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풀무원의 중국 시장 성장은 간편식 파스타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현지의 겉면 파스타는 면을 삶고 소스를 따로 부어서 볶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중국 소비자들이 집에서 먹기 귀찮은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서양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파스타를 판다는 발상 자체가 신박했는데요. 면 요리를 즐겨 먹지만 면을 삶은 것이 아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너무나 생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먹거리를 리뷰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지 법인에서는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파스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4억 중국 시장에서 가정간편식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신흥 세력으로 떠올라 중국 시장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끌어온 탓에 한국 제품이지만 중국 제품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오리온의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은 중국 대표 브랜드 평가기관인 CHM 브랜드가 발표한 올해 중국 고객 만족 지수 부문에서 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고객 만족 지수는 소비자와 기업이 가장 신뢰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중국 내 100개 도시에 거주 중인 소비자 232만 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CHM 브랜드는 오리온에 대해 차별화된 제품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로 중국 내 브랜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중국답지 않게 극찬을 날렸는데요. 맛도 있지만 중국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한국 초코파이에는 정이란 글자가 들어있지만 중국 초코파이에는 중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을 넣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초코파이는 중국의 국민 간식이 됨과 동시에 다른 제품들도 자연스레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오리온 전체 매출의 47%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커피도 쥐도새도 몰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믹스커피가 아닌 카누인데요. 중국 정부조차 막지 못한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인 공유가 모델로 있죠. 중국도 원두커피에 익숙해지면서 그에 대한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만 있으면 아메리카노로 만들 수 있는 카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문화가 지배적인 중국에서 작년부터 커피 붐이 일고 있는데 중국 스타벅스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 자체를 즐긴다기보다 고급스러운 문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 컨설팅 기관이 발표한 커피 소비량 증가율은 20% 수준으로 차 문화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커피 수요 변화를 만족하는 인스턴트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의 브랜드 파워와 시장 흐름에 따라 중국에서 카누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류 브랜드도 연일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현재 중국에 인싸라면 반드시 소장해야만 하는 브랜드로 인지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2019년 중국 매출은 115억 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45억 원으로 상승했고 그 다음 해엔 3,720억을 달성하며 단 2년 만에 32배가 넘는 매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익은 무려 1조 8천억 원을 넘게 되었죠. 이 브랜드는 바로 MLB입니다. MLB는 미국 프로야구의 약칭이지만 한국의 FNF가 MLB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의 한국 기업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프로야구 불모지인 중국에서 MLB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한 건 중국인들이 불법 시청한 한국 예능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MLB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한국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한 이후로 MLB는 연예인 브랜드라고 불리며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연인지는 몰라도 중국인들의 정서와도 잘 맞았는데요. 본래 중국인들이 명품을 고를 때는 큰 로고 혹은 로고 플레이 등 브랜드가 선명히 보이는 디자인의 화려한 색감을 선호하는데 MLB 모자는 전부 충족한 것이죠. 모자를 시작으로 신발, 외투 등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했고 인플루언서들은 물론 중국의 연예인들까지 인증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드롬이 매우 이례적인 이유는 당시 중국 내에서는 한국 불매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리던 시기였는데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중국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나이키조차 매출에 치명타를 입었었죠. 이 시기에 MLB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끌어올린 유일한 의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FNF는 중국 내에서 약 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무려 1,000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LB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미국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원래 외국 브랜드였다가 한국 기업에 인수된 루이 까또즈나 MCM 등 한국 기업이란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중국에서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한국 예능 덕분에 흥행했다곤 하지만 MLB는 중국이 싫어하는 미국, 약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 종목인 야구라는 요소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선 중국인들은 MLB는 미국 브랜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 중국에서도 유행하게 된다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식은 아이폰이 증명하고 있고 한국의 휠라도 미국에서 대박이 터진 후 중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이상 한국 제품이란 걸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길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한령을 지지하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몇 년째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미 중독되어 불매가 아닌 풀매와 돈줄을 당하는 한국 기업들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해주길 기원합니다.